박근혜 대통령은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보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대상선이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를 관철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플랜 B의 표결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유럽 재정 위기 부각으로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한동훈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겠습니까? 코스피 지수가 유럽 재정 위기로 사흘째 하락하며 1940선으로 밀려났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2.11포인트 하락한 1948.71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키프로스의 디폴트 우려로 전날보다 1.79포인트 낮은 1949.03에서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하루 종일 1953대를 중심으로 횡보를 거듭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1,235억 원, 2,100억 원 순매수했지만 외국인이 3,318억 원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는 2,277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의료 정밀, 의약품, 전기가스, 은행 등이 올랐고 통신업, 보험, 운수창고, 화학이 내렸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날보다 0.14% 하락한 145만 9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포스코, LG화학 등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반면 기아차, SK하이닉스, KB금융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한국전력은 베트남의 대규모 화력발전소 사업을 수주했다는 소식에 나흘 만에 반등하며 1.69% 올랐고 SK텔레콤은 막내 무료통화, 문자요금제 도입의 여파로 1.94% 하락했습니다. 네, 오늘이죠. 주요 상장사 689개사가 일제히 주주총회를 연 일명 슈퍼 주총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요 상장사의 주총 이슈와 향후 과제, 전망 함께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선 현대상선은 현대중공업 등의 반대로 두 번에 걸친 투표 끝에 이사 보수 한도안과 우선주 발행 한도를 기존 2천만 주에서 6천만 주로 확대하는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무적 안전장치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내놨는데요. 우선주 발행 한도를 확대한 것 자체가 그만큼 기업 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할 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주총에서 또다시 드러난 지배구조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실제로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이 있다기보다는 해운업 시황이 안 좋은 상황인 만큼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재무적 문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우선주 발행 한도를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KB금융은 어윤대 회장 거취 등 지배구조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KB금융 지주의 사회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서 어윤대 회장의 리더십에 큰 타격이 가해졌는데요. 어 회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ING생명 인수에 반대했던 사회이사들이 이번 주총에서 재선임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어 회장의 연임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4월 말 열릴 예정인 회장 후보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야 연임이 가능한데 사회이사들로 구성되는 위원회가 어 회장을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입니다. 한편 오늘 주총에서 코스닥 상장사인 인터플렉스는 이날 주총을 열어 유가증권 시장 이전 상장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무난하게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올해부터 유가증권 시장 상장 심사에서 기업의 질적 요건 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인데요.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인터플렉스가 코스닥 시장에 적합한 기업인 만큼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할 경우 질적 요건을 엄격히 따져보는 방향으로 상장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깐깐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여걸 인터플렉스 경영관리부장은 코스닥 시장에서 풍문으로 주가 등락폭이 커지면서 기관들과 개인 투자자들의 강력한 요구에 코스닥에서 유가증권 시장으로 상장 이전을 결정했다며 유가증권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한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의 사퇴에 따라 공석이 된 신임 국방장관에 김관진 현 장관을 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국가안보가 위기인 상황에서 최근 사이버 테러와 가중되는 국가안보 위기로 대통령은 또다시 정치적 논쟁과 청문회로 시간을 지체하기에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위급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투철한 안보관과 지도력을 인정받아온 김 장관을 유임시킴으로써 안보 위기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제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모두 한마음이 돼 국가 안보를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를 신설해 15부 2처 18청에서 17부 3처 17청으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의원 212명 가운데 찬성 188명, 반대 11명, 기권 13명으로 가결 처리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된 이후 52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박근혜 정부도 출범 26일 만에 정상 가동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경제부총리가 5년 만에 부활하고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가 신설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기능을 넘겨받으며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됐고 외교통상부는 외교부로 축소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안전 분야를 총괄하면서 안전행정부로 명칭을 바꿨고 식품의약품안정청이 처로 승격됐으며 특임장관실은 폐지됐습니다. 현대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현대상선이 2년 만에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를 관철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잠재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대상선은 오늘 정기주주총회에서 우선주 발행 한도를 2천만 주에서 6천만 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정관 변경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전체 지분의 82%에 해당하는 주주가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지난 2011년 주총에서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를 부결시켰던 2대 주주 현대중공업이 또다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뀐 정관은 우선주 발행 한도 확대 외에 이사회 결의만으로 제3자의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을 우호적인 제3자에 배정한다면 현대상선에 대한 현대그룹의 지배력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키프로스 정부가 구제금융을 받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한 플랜 B에 대한 표결이 하루 연기됐습니다. 키프로스 의회는 사회보장연금기금의 국유화와 라이키은행 구조조정 등의 방안을 담은 플랜 B 표결을 2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정부와 키프로스 중앙은행 등이 참여해 만든 플랜 B의 주요 내용을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플랜 B는 지난 19일 은행 예금의 최대 9.9%까지 과세하는 구제금융 합의안이 의회에서 부결된 이후 마련된 것으로 각종 연기금을 통합해 국가재건기금을 구축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는 키프로스의 국가신용등급을 트리플 C 플러스에서 트리플 C로 한 단계 내리고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S&P는 키프로스 의회가 마감일까지 플랜 B를 마련하더라도 이행하기가 쉽지 않아 국가 부도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로다 일본은행 신임 총재가 양과 질 양면에서 대담한 금융 완화를 단행해 2년 안에 물가 2% 상승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일본 경제가 15년 가까이 시달려온 디플레이션을 탈피해 2%의 물가 상승 목표를 조기에 실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물가 2%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적과 질적으로 대담한 금융 완화를 추진하겠다며 2년 안에 달성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로다 총재는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금융시장에 대량의 자금을 공급하는 양적인 금융 완화가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완화가 되도록 어떤 자산을 구입할 것인가에 대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 동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은 버블의 우려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회사채나 특정 주가지수와 연동되는 상장지수 펀드 등 국채에 비해 리스크가 높은 금융상품의 구매 확대를 검토할 구상도 피력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조사기구 설치를 골자로 하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47개 이사국은 컨센서스 방식으로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 및 인권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 1년간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하는 조사위원회 창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제안하고 미국 등이 지지한 결의안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고문과 강제노역 등 반인도적인 범죄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조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바 주재 대표부 최석영 대사는 이번에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사실조사위원회 창설을 포함하고 있고 컨센서스 방식으로 채택된 데 의의가 있다며 이전의 결의안과는 달리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로 불리는 일명 비교 공감이 첫 선을 보인 지 만 1년이 됩니다. 우리 경제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자세한 소식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이수민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로 불리는 비교 공감이 실제 기업 매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비교 공감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 시스템을 만들자는 의도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하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상품 정보는 수없이 많지만 공신력이 있는 정부기관이 나서서 만든 것은 이 비교 공감이 처음인데요. 그래서 많은 관심도 받았습니다. 실제로 이 보고서의 데뷔작인 등산화편은 추천한 제품의 매출이 곧바로 수직 상승할 정도로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3월 말 이 등산화 보고서가 소개됐는데요. 추천 제품인 코오롱 스포츠의 등산화 패더는 보고서 발표 다음 달에 판매량이 그 전달에 비해서 2.5배나 늘었습니다. 또 함께 추천 리스트에 오른 블랙야크의 레온도 판매량이 2배 이상 뛰었을 뿐 아니라 그 브랜드의 다른 등산화 판매량도 덩달아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물건을 만든 업체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호감도가 함께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식기세척기가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28일 비교공감 10호에서 추천한 동양 매직의 식기세척기는 외산 제품들보다 가격이 싸면서도 기능이 탁월하다는 발표에 11월 한 달간 1,000대나 팔렸다고 합니다. 또 아가방앤컴퍼니의 닥터 브라운 젖병도 지난해 발표 직후에 매출이 20%가량 올랐습니다. 네, 비교 공감이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 것으로 보입니다. 왜 소비자들이 비교 공감의 정보를 신뢰하게 된 것입니까? 네, 그것은 비교 공감이 상업적인 목적에서 만들어진 정보가 아니라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소문 마케팅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많은 기업들은 파워 블로거들을 이용해 돈을 주고 제품 정보를 알려왔는데요. 마치 친구가 전해주는 것처럼 제품에 대한 칭찬을 올리고 있지만 실상은 돈을 받고 작성하는 그런 인터넷 글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검색만 하면 줄줄이 엮여 나오는 통에 믿을 만한 정보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따라서 자본의 힘에서 독립적일 수 있는 정보가 비교 공감을 발간하며 나서게 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지난 40여 년간 소비자 정보를 생산해온 한국소비자원이 대표적인 시험 기관으로 활동하면서 비교 공감을 믿고 보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비교 공감이 시작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물건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누고 또 평가해야 된다면 엄청난 또 매우 공정하게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비교 공감의 핵심은 공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에는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고 또 그곳에서 나오는 제품의 가짓수만 해도 쉽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자본주의가 발전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폭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 기준을 잡아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시험 평가 기관의 전문성을 꾸준히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등산화편을 설명해드렸는데요. 당시 시험 기관이었던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등산화 시장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좀 부족한 탓에 여러 업체들에게 어떤 제품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지 확인을 거쳤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정부 기관에서 조사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하면서도 기능이 좋은 물건을 시험 기관에 추천했다고 합니다. 물론 소비자원은 업체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등산화를 구입했고 또 이제 등산화를 협찬을 받진 않았지만 다만 추천한 등산화를 시험했다는 점이 결과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이 등산화편 보고서를 두고 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고 대비한 브랜드들이 쏠쏠한 재미를 봤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상황은 정부가 물가 잡기에 나서면서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교 공감은 지금까지 총 13편의 보고서를 냈지만 그 가운데 대부분은 수입 제품의 경우 비싸고 기능도 좋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을 만큼 가격에 민감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지적은 시험을 진행하는 주체가 여럿이라는 점인데요. 소비자들은 사실 비교 공감을 정부가 대표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시험을 진행하는 그 주체는 시민단체들이 여럿 참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민단체가 공정하면서도 모든 업체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앞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한국형 컨슈머 리포트 비교 공감에 대해서 생활산업부 이수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은행은 최고 연 4.6%의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제형저축과 사는 최초의 자체 체크카드를 동시에 출시합니다. 제형저축은 온라인 전용 상품과 영업점 창구 상품 등 두 가지이며 이자는 각각 연 4.5%, 4.4% 기본금리에 급여 이체 시 우대금리 0.1%포인트씩 얹어줍니다. 두 상품은 가입일로부터 4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1년에 한 번씩 금리가 바뀝니다. 산은은 이와 함께 최초의 자체 체크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 체크카드는 백화점, 대형 할인점, 음식점, 주유소, 영화관 등에서 여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체크카드와 제형저축을 통해 신규 고객 확보뿐 아니라 기존 소매 금융 고객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은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보고 투지와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기아차를 한층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기아차 제60국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배포된 영업보고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유럽 재정 위기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내외 시장 환경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품질을 통한 브랜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국 SK하이닉스 대표이사는 올해는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질적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는 6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발표한 CEO 영업보고서에서 작년에는 D램 20나노급 제품 수율 향상과 청주 M12 공장 완공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와 반도체 시장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돼 연간 흑자 기조를 유지하지 못해 아쉬웠다고 말했습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제12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민영화 재추진이 예상되는 만큼 반드시 민영화를 달성해서 글로벌 50위, 아시아 10위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1일 우리은행에서 분사해 새롭게 출범하는 우리카드에 대해서는 카드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조기 정착하도록 그룹 차원에서 공동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승화 한국타이어 부회장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품질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 강화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서 부회장은 정기주총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지난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에도 불구하고 저성장 기조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글로벌 타이어 업계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과 품질 관리, 마케팅 전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월 2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